6. 산중의 엄동설안. 백남식이 휘하의 200명 병력과 각 읍면의 경찰, 청년단 병력까지 총동원해서 벌교와 보성 양쪽에서 유로에 대한 협공작전을 개시한 것은 북서풍이 강하게 몰아치는 12월 18일이었다. 나의 작전에는 후퇴가 없다. 일단 작전이 시작되면 전진이 있을 뿐이다. 오늘 우리는 무조건 전진만 한다. 명령 없이 적에게 등을 보이고 후퇴하는 자는 가차없이 직결 처분이다. 단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워 오늘 우리는 반드시 율러를 점령해야 한다. 오늘 점령하지 못하면 점령할 때까지 산에서 버틸 것이다. 제군들은 단단히 각오하고 작전에 임하도록. 백남식이 부하들 북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아놓고 한 말이었다. 같은 내용을 보성의 하사관과 서장 남인태에게도 전화로 지시했던 것이다. 그건 지휘관으로서 허풍이나 협박적 동료가 아니었다. 그에게 떨어지고 있는 상부의 지시가 그만큼 강력했던 것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방부라는 것을 일단 없애라는 것이 상부의 신경질적인 지시였다. 백남식의 부대는 백동마을이 눈에 띄면서부터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물론 백남식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적정을 탐지해서가 아니었다. 물량작전을 과시하려는 위협 사격이었다. 군경과 청년단까지 가세한 200명 가까이가 일제히 쏘아대는 총소리는 그야말로 산이라도 물어들일 것처럼 크고도 요란스러웠다. 안창민과 하대치는 산등성이 바위 뒤에서 그런 식으로 몰려 올라오는 적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린 총을 쏠 필요도 없겠소. 한창민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금매 말이오. 저리 하늘에다 대고 쏴주려 대니 지그 총소리에 지그 귀창 터져나가서 우리가 몇 방 쏘는 소리가 어디 뒷기게 하겠는가요? 공연시 아까운 총알이나 허실 어제라. 하대치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갑시다. 우리 계획을 자기들이 미리 알고 저리 도와주니 우리는 이래저래 이익을 봤어. 안창민의 뒤로 안진걸음을 쳤다. 이 길을 저 꼬라지들 참말로 눈뜨고 못 보겠네. 대포 몇 방만 있으면 저 빙신들한테 팡팡 쏴질러 뿌렸으면 속이 시원하겠네. 에이, 하대치가 침을 퇴퇴 뱉으며 뒷걸음질을 했다. 이미 병력을 분산시켜 유로를 비워버린 그들은 적진을 교란시켜 적이 화력이나 소모하게 하면서 뒤로 빠질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백남식의 부대는 긴 공격선에 걸쳐서 아무런 적의 저항도 받지 않고 산등성이를 넘어섰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백남식이 불안한 기색으로 권 서장에게 물었다. 글쎄요. 권 서장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래쪽으로 신중한 눈길을 모으고 있었다. 둥그스름한 분지의 가운데로 여기저기 모인 마을이 멀리 보였고 분지에 이르는 경사를 따라 구불구불한 길과 밭 그리고 논들이 아스라하게 펼쳐져 나가고 있었다. 거기 어딘가에 적들이 판 함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 적들이 무슨 유인작전을 쓰는 것 아니겠소? 글쎄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작전을 짠 대로 우리 위세에 밀려 다 도망쳐버린 것 아니겠소? 글쎄요. 권 서장, 말끝마다 글쎄요 글쎄요가 뭐여 도대체? 백남식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뜻밖의 상황이라 아무렇게나 판단할 수도 없고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 그리 됐습니다. 좋소. 이것도 저것도 알 수가 없는 형편이니 처음 작전대로 아랫동네까지 밀어붙입시다. 그래서 가로줄 서길 한 군경은 비탈을 내려가면서도 평지의 논밭을 가로지르면서도 총을 갈겨대고 있었다. 산으로 둥그렇게 에워싸인 유로에는 수많은 총이 계속 포해내는 총소리와 그 소리를 산들이 되뱉어내는 소리가 얽히고 설켜 날벼락을 치는 형국이 되고 있었다. 어메, 저 총알 아까운 거. 참말로 아까운 거. 하대치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만 아까워하고 어서 뜹시다. 저자들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얼마든지 있는 물건입니다. 안창민이 칼빈통을 고첨했다. 계산을 안 해봤으니까 똑떨어지기야 모르겠지만 좌우당간 저 총알 한 개 값이 보리쌀 한 대밥 값이야 넘을 것이구만요. 저것이 결국은 다 인민의 핀디. 저리 헛방지로 쏴지기는 걸 보자니까 속이 뒤집어지려고 하느만요. 그렇지요. 인민의 피지요. 안창민은 그 분명한 안식에 하대치를 새삼스럽게 쳐다보며
아마 저자들은 그 사실을 죽을 때까지 모를 겁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는 다정하게 웃었고 하대치도 따라 웃었다. 안창민과 하대치는 부하들을 이끌고 총소리만 들볶아대는 유라를 등졌다. 결국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지석까지 점령하고 나서 백남식은 허탈에 빠졌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창피스러움을 느꼈다. 적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대고 줄기차게 허총질을 했다는 것은 여러모로 그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쉬쉬해가며 군경 앞에서 끄떡없이 버티고 있는 유로를 모스크바라고 하고 염상진을 작은 스탈린으로 부른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 그는 심한 모독감과 함께 부글거리는 우라를 참아왔던 것인데 이렇게 속고 보니 감정은 더욱 뒤집히고 있었다. 면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몰아내서 운동장에 집결시키시오. 여기 사람들은 빨갱이와 오래부터 살았으니까 사상 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그놈들이 떠나면서 틀림없이 세포를 박았을 테니까 그것도 깨끗하게 색출해내야 하겠어. 백남식의 비꼬인 감정은 면민들을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었다. 사령관님, 제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적에 대한 대비책부터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적이 이렇게 물러가 버린 데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힘이 모자라서 미리 피했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작전을 위한 방법으로 여길 일부러 비웠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든 간에 일단 여길 장악한 우리 입장에선 다시 적에게 넘겨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자면 여길 완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병력 배치부터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적은 오늘 밤에라도 기습 공격을 가해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벌써 지도로 확인하셨다시피 이곳을 장악하지 못하면은 북서쪽으로 위치한 다른 면들에 대해서는 또 속수무책이 됩니다. 면민들의 문제는 다음 단계로 처리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들은 이 겨울에 여기서 살 도리밖에 없는 사람들일게요. 권 서장의 악의가 맞는 말에 백남식은 달리 대꾸할 말이 없었다. 물론이요. 나도 그 문제점은 다 생각하고 있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처리할 작정이니까 빨리 면민들부터 모이게 하시오. 백남식은 위신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둘러댔다. 그리고 말입니다. 면민들을 다루는데도 강경책보다는 유화책이 어떨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적들은 여길 장악하고 있는 동안 면민들에게 선심 공세를 취했습니다. 그렇다고 면민들을 다 좌익 취급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의심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필요한 건 그들을 우리 편에 서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대하면서 조사할 것은 철저하게 조사하는 이중 방식을 쓰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의 강경책이 적의 선심 공세와 비교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염려가 있는 데다 적과 함께 살아온 면민들은 모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게 분명한데 이대 부드럽게 나가면 오히려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권 서장의 말에 백남식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전적인 동의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권 서장님의 말씀을 참작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민들부터 모이게 합시다. 그런데 남 서장은 뭘 하길래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는 거요? 백남식은 보성 쪽의 지휘를 맡은 남인태를 향해 짜증을 부렸다. 면민들을 모이게 하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백남식은 권 서장과 부대 배치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다. 남인태는 그때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적정도 없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 백남식은 남인태를 보자마자 대뜸 쏴질렀다. 예상했던 적정이 없을수록 경계를 더 철저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인태는 담배를 빨며 태연하게 응수하고 있었다. 해당 경찰서에선 도대체 뭘 하고 있었소? 끈 하나도 제대로 박아넣지 못하고 말이오. 글쎄요. 내가 벌교를 떠나기 전에는 분명 유로는 빨갱이들 손에 들어가지 않았었고 보성으로 다시 부임해와서 보니 빨갱이들이 차지하고 있었어. 그래. 남 서장한테는 아무 책임도 없다 그런 말이오? 백남식이 눈에 각을 세웠다. 사실이 그렇지 않소. 끈이라는 거야 전부터 계속 박아져서 움직이는 거지. 갑자기 적 속으로 파고들어 박아지는 건 아니잖소. 됐습니다. 그건 다 지나간 문제입니다. 적들이 무슨 생각으로 여길 미리 떠났던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적이 우리와 맞서 싸울 힘이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들이 겨울에 스스로 물러갈 리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일단 우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갖춘 힘 때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난 일 더 따지지 말고 앞으로 일이나 잘 해나가도록 마음을 합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권 서장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감정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했다. 나도 지난 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오. 남인태가 얼른 권 서장의 말에 동의했다. 백남식은 구겨진 얼굴로 담배만 빨아대고 있었다. 유로를 계속 장악하는 동시에 서북쪽 산간을 따라 자리 잡은 면들을 중심으로 토벌 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유로의 군병력을 반 정도 배치하기로 했다. 병력의 재배치에 따라 군사령부가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백남식은 상부와의 긴밀한 연락 등을 이유로 사령부를 벌교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남인태도 권 서장도 그 점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친애하는 면민 여러분, 그동안 좌익들의 등살에 얼마나 고초가 많았습니까? 진작에 좌익들을 몰아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조처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이렇게 늦어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백남식의 연설은 이런 식으로 겸손하고도 부드럽게 끝났다. 잔뜩 겁질리고 두려움에 차있던 면민들은 그 의외의 연설에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박수를 쳐댔다. 그런데 군경의 조사를 앞질러 다음 날로 면민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윤삼거를 위시한 지주들이었다. 그들은 제각기 소작인들을 모아놓고 2년치 소작료에 대해서 닥달을 해대고 있었다. 그들의 열기 받친 목소리가 점점 커가면서 소작을 영영 떼겠다, 경찰에 넘기겠다, 살림살이나 집을 빼앗겠다, 동원할 수 있는 공갈이나 협박을 다 동원했지만 소작인들은 기운 빠지고 무표정한 얼굴로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싹 다 좌익들이 가져가 부렸구만이라. 그 말은 안창민이 떠나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말이었다. 여러분, 모든 걸 우리한테 떠넘기십시오. 군경이나 지지들한테 우리가 욕먹는 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우리한테 떠넘기십시오. 안창민이 면민들에게 남기고 간 말이었다. 어찌할 수가 없게 된 지주들은 마름 닥달에 나섰다. 그러나 마름들의 말도 한결같았다. 맞구만이라. 빨갱이들이 가시라는 대로 싹 다 몰아가 버렸구만이라. 마름들은 안창민에게 따로 불려가 들은 말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 면에서 지주들 편을 들 사람은 당신네들밖에 없어. 만약 자기들이 당하게 되면 그땐 당신네들을 살려두지 않겠어. 우린 여길 아주 떠나는 게 아니오. 싸움을 위해 잠시 비우는 것뿐이오. 우린 계속 당신네들 옆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안경 속에서 그들을 차갑게 쏘아보며 안창민이 한 말이었다. 자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된 지주들은 백남식을 찾아가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나 면민들에게 열렬한 박수를 받은 데다가 권 서장의 귀띔을 들은 백남식은 아주 그럴듯하게 거절을 하고 말았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재산 문제라 관이 개입할 수 없는 성질 아닙니까? 더구나 거기는 좌익이 오래 진을 친 곳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대민 관계를 인상 좋게 해야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상부에서도 특별히 지시를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하게 된 지주들은 벌교에서 사람들을 몰고 가 집 뒤짐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 곡식이 나올 리 없었다. 소작인들은 이미 오래전에 곡식을 멀찍멀찍 떨어진 장소에다 감춰두고 한두 말씩 가져다 먹고 있었던 것이다. 1월로 접어들면서 산중 추위는 혹독하게 변했다. 거기다가 가을에 준비해서 여러 비트에 보관했던 양식은 이미 바닥나고 없었다. 그리고 군경의 공격은 예상했던 것보다 한결 강하고 적극적이었다. 나지막 공격을 하고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 퇴각을 하고 나던 몇 달 전까지의 방법을 완전히 버리고 밤중에도 산에다 천막을 칠 정도로 변했다. 자연 조건, 자체 여건, 적진 상황, 그 어느 곳도 유리한 것이라고는 없었다. 날이 갈수록 동상자가 늘어났고 하루에 한 끼를 먹기에도 힘들 지경이었고 분산된 적정으로 돌발전을 계속하다 보니 인원은 날로 줄어들고 있었다. 적들이라고 사상자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쪽은 끝없이 보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힘은 날이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염상진은 사그라드는 불덩이들을 하염없이 바라본 채 마리 담배를 느리게 빨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오? 옆에 앉은 남자가 옷 위로 허벅지를 긁적이며 낮은 소리로 물었다.
우리 투쟁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 건지를 더듬어 보고 있었죠. 염상진은 그 남자에게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는 지구사령관 주문철이었다. 무슨 종방법이 있으시오? 글쎄요, 무슨 방법이 강구되긴 돼야겠는데 이러다간 겨울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문제야 문제지요. 예. 근데 우리 둘이가 생각해도 똑별날 수가 없는데 지리산이나 도당이라고 무신수가 이곳소. 지리산도 우리보단 더 애로우면 내려왔지 낯설 않을 것이오. 주문철은 지리산의 투쟁 경험을 가진 사람답게 말했다.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그곳이 더 어려우리라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의 투쟁은 지금 막대한 소모전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생겨야 당에 보고를 해서 시행할 수 있을 텐데 답답하게 그게 생각나지 않으니 말입니다. 지리산 총사에서도 도당에서도 아무 진영이 없는 걸 보면 지금 투쟁이 최선이라는 뜻이 아니겠소. 그건 압니다만 이래가지고서 해동까지 몇이나 살아남겠습니까? 우리 부대만 하더라도 벌써 반 가깝게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많은 희생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희생이 계속될 텐데 문제 아닌가요? 문제야 문제인데 어쩌겠소. 묘수 묘안이 없는 바야 지금 상황이 최악임스럼도 최선이란 뜻 아니겠소. 말은 아무런 진전이 없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었다. 염상진은 이런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려고 대꾸를 시작하고 말을 묻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 마음에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것을 당에 건의하기 전에 주문철에게 타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역시 주문철은 총을 귀신처럼 잘 쏘고 산토끼처럼 몸이 빠른 것만큼 상부의 지시나 충실히 따르는 군인이었지 생각의 여유나 폭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사람에게 모험성이 강한 생각을 꺼냈다가 괜히 불필요한 오해나 사게 되는 번거로움을 겪고 싶지 않았다. 주문철은 그 나름의 긍지와 투철성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자였다. 그는 여순병란의 주력인 14연대 출신 중사라는 사실과 지리산 투쟁을 전개했다는 사실 언제나 가슴에 쌍기둥으로 세우고 있었다. 그런 그는 평소에도 자신이 무언가 생각에 빠져있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음을 염상진은 알고 있었다. 염동무는 다 좋은디 무슨 생각을 안지나 서나 그리 했었소. 말이 많으면 못 쓸 말이 많더라고. 산터에서 생각이 많으면 총알 피하기가 애로워지는 법이오. 다른 것이야 다 산터의 제격인데 당일꾼이라서 그런가 그 생각 많은 것은 들려먹었소. 서슴없이 말하는 그는 자신보다 한 살이 위인 고흥 출신이었다. 지리산에 비하면 조계산 언저리의 산들은 몇 등밖에 안 된다며 그는 지리산을 그리워하고는 했다. 그런 그에게 장기 투쟁을 위한 전사의 보호를 위해 위장자수나 위장전향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타진할 수는 없었다. 새로운 전략 전술의 모색을 전제로 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보장된 발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멸이 빤히 내다보이는 이중 삼중의 악조건 속에서 당의 운명과 투쟁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극한 투쟁의 끝에 당의 소멸이 있다면 투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투쟁은 1차적으로 당의 존속을, 당은 혁명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아닌가? 투쟁이 당을 소멸시키면 혁명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산속의 이런 극한 투쟁은 혁명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닐까? 인민과 유리되고 격리된 투쟁, 적이 원하는 바대로 신분을 노출시켜 산악지대로 싸움터를 확정한 투쟁. 이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 중국 공산당의 오만리 대장정이 비겁한 후퇴였는가? 아니다. 그건 현명한 선택이고 용감한 전진이었다. 그리고 홍군의 깃발을 내리고 국민 당군의 일부인 팔로군이 된 것은 비굴한 항복이었는가? 아니다. 그거야말로 슬기로운 전략이고 지혜로운 전술이었다. 이런 생각만으로 위당자수나 위당전향을 구상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 날이 갈수록 전사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상자 때문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중에 사말은 이탈자였다. 투쟁의 악조건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산을 등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들은 사상무장의 빈약이나 투쟁의식의 결여라는 도식적인 말로 비판할 수는 없었다. 그건 당원에게나 해당되는 단죄의 기준이었다. 그들은 당원이 아니라 전사였을 뿐이다. 결과만으로 그들을 배반자 취급하기 전에 그들이 갖는 한계성을 파악하고 최소한의 투쟁 여건을 유지시켜야 하는 것은 당의 책임이었다. 당이 처한 상황이 그것마저 할 수 없을 때 그들을 무작정 적으로 돌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아닌가. 등을 돌린 그들은 이쪽에서 반동으로 낙인 찍기 전에
벌써 자신들이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쪽과 적이 되는 것이다. 그들이 집을 떠나 혁명의 대열에 섰을 때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품었을 각오와 용기와 정열과 기대의 순수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적진을 향해서 떠나가는 고통과 괴로움도 지지도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투쟁 여건이 유지되었을 때 그들은 과연 등을 돌렸을 것인가부터 검토, 반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들을 죄인 만들어 등 돌리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긴급 조치를 취해야만 마땅할 것이 아닌가. 장기 투쟁에 대비한 전사의 보호를 위한 위장자수나 위장전향이란 생각은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것이다. 대장님, 보급 사업 끝내고 부대가 돌아왔구만요. 비트 밖에서 들리는 보초의 조심스러운 보고였다. 그래요. 중대장 거기 와 있어? 주문철이 급히 몸을 일으켰다. 야, 여기 왔구만이라. 언영 들어오셔. 추운디. 중대장이 거적을 들추고 들어섰다. 열로 앉으시오. 사업은 잘 끝났어? 주문철이 자리를 권하며 물었다. 대장님, 면무급시 되었습니다. 중대장이 선체로 주눅든 소리로 말했다. 뭐지? 무슨 일 났어? 주문철이 윗몸을 고추 세우며 눈을 부릅떴다. 한 놈이 째부렸구만요. 또? 주문철이 이빨을 빠드득 갈더니 근게 아까 떠날 적에 나가 무엇이라고 당부였소?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사령관 동무, 중대장이 책임은 있지만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보급 사업하랴, 적을 경계하랴, 부하들 살피려 하다 보니 어둠 속으로 내빼버린 것인데 그걸 어쩌겠습니까? 10사람이 한 도둑 못 지킨다고 내빼기로 작정한 그 사람은 오늘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염상진은 거의 다 사그러진 불덩이의 흔적인 흰재에 눈길을 보낸 채 담담하게 말했다. 사업은 어찌 되었소? 무서우니 끝냈구만요. 되었소. 가서 쉬시오. 중대장이 나서자 주문철이 불쑥 말했다. 요거 영판 난리요. 학습을 더 철저히 시켜야 되던 않겠소? 그래야죠. 염상진은 심드렁하게 대꾸하고는 팔베개를 하고 몸을 눕혔다. 나뭇가지와 솔잎들을 회초리질하는 바람소리가 세차게 울리고 있었다. 눈을 감았다. 군당의 얼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유로를 버리고 분산투쟁으로 들어간 그들이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걱정이었다. 군당의 경계 안에서 투쟁해야 하는 그들은 그만큼 분리를 안고 있었다. 그 분리를 극복하는 방법은 기동성밖에 없었다. 적의 예상을 앞지르는 기동성으로 끝없이 틀을 옮겨야 하고 그 사이에 기회를 엿보아 적을 기습하고 빠지는 작전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아예 땅속으로 비틀을 파고 들어가서 겨울이 지나갈 동안 복면 투쟁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경우는 식량의 사전 확보가 문제였고 발각되는 경우 몰살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건 비전투 요원에게나 용납되는 방법이었고 전투 요원인 경우에는 적은 수가 위장을 위해서 짧은 기간 동안 활용할 수는 있었다. 그들에게 한 가지 유리한 것이 있다면 식량 조달이었다. 그러나 마을이 가깝다는 것뿐 그건 적의 덫이 도사리고 있는 함정일 위험도 컸다. 이 살을 찢어대는 추위 속에서 안창민의 다리 상처는 말썽을 부리지는 않는지 모두 살아남아야 한다. 이 모락스럽고 혹독한 겨울이 끝날 때까지. 투쟁 여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 속에서 겨울은 또 하나의 무자비한 적이었다. 겨울은 추위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병 아닌 병인 동상까지 주었다. 동상 예방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하고 주의를 환기시켰지만 말로만 동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가죽구들은 고사하고 운동화도 모시는 발들은 고무신이나 집신이 태반이었다. 거기에 발사계인 버선이나 양말마저 신통치 않아 발은 언제나 동상 걸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형편이었다. 그런데다가 발이나 매일 씻어 청결을 유지하면 또 모르겠는데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느라고 자면서도 신발조차 벗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염상진은 발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따끔거리면서 아릿한 가려움이 다 헐어빠진 일본군 지카타비 속에서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오른쪽 새끼 발가락과 왼쪽 넷째 발가락에 얼음이 박혀 있었던 것이다. 매일같이 몇십 리인지 계산할 틈도 없이 산길을 걸어야 하는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신발 문제가 양식 문제만큼이나 중대하고 절실했다.
염상진은 무의식 중에 사타구니께를 어디로 긁적였다. 움직임을 멈추자 이들이 기동을 시작한 모양이었다. 가만가만 스멀거리고 살금살금 간질거리는 이들의 꼼지락거림은 언제나 짜증스럽고 기분 나빴다. 여름에는 자취도 없던 것들이 겨울만 되면 어디서 그렇게 생겨나 번창을 하는지 모를 일이었다. 아무리 깊은 산중이라도 물 있는 곳에는 고기가 있듯 겨울철만 되면 번식하는 이도 불가사의한 생명현상 중의 하나였다. 도저히 퇴치가 불가능한 이들도 산중 생활의 또 다른 적이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몸뚱어리에 달라붙어 극성스럽게 번창하는 그것들의 끈질긴 흡혈은 지주들의 지칠 줄 모르는 탐욕적 착취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착취 계급을 다 처없애는 혁명의 그날이나 이 놈들도 박멸되려나. 염상진은 긴 꼬리를 느리며 쉼없이 불어대는 매운 바람소리를 들으며 씁쓸해한 웃음을 입가에 물었다. 등을 파고들던 따갑도록 아린 냉기는 이제 별 감각이 없었다. 그 시간에 하대치와 안창민은 제석산 상봉 가까운 비트에서 머리를 마주 대하고 있었다. 안창민은 군당 병력을 5개 소대로 편성하고 1개 소대가 2개씩의 면을 관할하도록 했다. 이해룡과 오판돌은 규모가 작은 상간면을 하나씩 더 맡고 있었다. 독립사업을 전개하되 필요에 따라 협동작전을 편다는 원칙을 정하고 안창민은 주기적으로 중대장들과 선을 대고 있었다. 읍내를 치는 문제는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벌교는 한쪽이 객가라 보송하고는 조건이 다르거든요. 더구나 유로의 병력이 있어서 퇴로를 차단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안창민이 신중하게 하대체의 제의를 눌렀다. 그렇기사 헌디 벌교의 병력이 얼마 없은게 번개치기로 치고 빼면 안 될란가요? 자꾸 쬐겨댕기다 본게 동물을 사기도 처지고 쩌놈들한테도 씹어배고 하는디요. 하대치는 그냥 주저 물러앉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해룡이 보성을 한바탕 뒤집어 엎어놓은 것처럼 자기도 벌교를 멋들어지게 들쑤셔놓고 싶었던 것이다. 그 이유야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에게 피해를 입히기보다는 우리가 입을 피해부터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적은 우리를 이 겨울 동안에 다 없애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전사라도 지키는 쪽으로 우리 사업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전부 힘을 모아 유로를 다시 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로요? 그거 좋구만이라. 그것이야 우리 땅인게 또 뺏어야지라. 하대치는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만족스러운 소웃음을 웃었다. 그의 팽팽하던 얼굴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염상진 대장님은 어쩌고 계신지 모르겠소. 안창민이 고개를 뒤로 젖혔다. 고상하시겠지라. 지는 사흘거리로 꿈에서 뵈는구만이라. 잠도 얼마 못 자면서 꿈까지 꾸나요? 안창민이 하대치를 보며 빙긋이 웃었다. 금매 말이요. 마누라나 새끼들은 꿈에 안 뵈는디 대장님은 자꾸 뵌단게요. 안창민은 콧등이 찡 울리는 걸 느끼며 고개만 끄덕였다. 며칠이 지나 염상진은 도당의 연락을 받았다. 도당이 장흥 유칙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었다. 도당의 이동은 상황의 긴박성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염상진은 어금니를 맞물며 휘몰아쳐오는 북풍을 맞바라보고 섰다. 7. 소작인의 의지. 군당 야산대의 세력이 약화되어감에 따라 유러면에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있던 백남식의 부대는 강면으로 분산 배치되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적극작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건 상황 변화에 따른 자신감 때문만이 아니라 상부의 명령이 불길 같았던 것이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겨울 안으로 산중 빨갱이들의 씨를 말리라고 성하였다. 백남식은 병력을 분대 단위로 분산시켜 산골짜기마다 투입하는 전략을 썼다. 이틀 간격으로 교대시키는 그 작전은 기동성 빠르게 이동 저항하는 적들을 추격하고 적들 상호 간의 연결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더없이 효과적이었다.